부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주 이렇게 여기에 철야 또 하러 이렇게 오시는데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예. 고생들 하고 계셔서 또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볼 겸해서 왔죠. 예. 참 매일 밤 이렇게 여기서 세시는 분들 보면은 아유 우리 부의장님 우실라 그런다. 눈물이 글썽글썽하는데 예 그래요. 우리 저 심재철 부의장님은 대한민국에서 정말 국민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정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도 여기 와가지고 철야하는데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셨는데 오늘도 한 500분 정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정순이 근사님, 홍집사님 부부, 또 김미자 근사님, 이백림 근사님 이렇게 이분들은 부천에서 오셨고 수원에서 오셨고 답심리에서 오셨고 좀 전에 이렇게 오셨는데 이분들한테 격려의 이야기 한마디 해주십시오. 어쨌든 이렇게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나라가 비틀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와서 철야 농성 하시는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선은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해야지 또 싸울 거니까 국회가 조금 더 역할을 잘 해가지고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좀 부족한 점들 다시 한번 또 좀 되짚어보게 되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삐뚤어져서는 안 되도록 그래서 지금 아주 색깔이 빨갛게 지금 희한하게 나라 자체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위기의식 느낀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하나님 마음 움직이려고 이렇게 조금 전에 부의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저 김미자 근사께서 공수처법을 걱정하세요. 이분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을 보면요, 공수처법 어떻게 해서든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공수처법을 지금 국회에서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대처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주면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지금 걸려 있는데 공수처법이 우선은 당장 야당 일부 정당하고 손발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패스트 트랙에 태울 때는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을 같이 태우면서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법을 나중에 처리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선거법 연동형 비례제에 먹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선거법을 먼저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법을 먼저 하자라고 하니까 야 그럼 옛날하고 약속했던 거하고 다르지 않냐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삐걱이고 있어서 이게 우선 첫 번째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도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아마 첨예하게 갈등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될 건데 그러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될지 조금 더 저도 지금 아직은 좀 불투명한데 그러나 공수처법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아주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단연코 막아내야죠. 마치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게 검찰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검찰 개혁은 무슨 개악이고. 계약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게 한마디로 검찰 잡는 특수검찰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국민들의 힘으로 함께 또 다시 이 공수처는 또 잘 막아내야죠. 근데 그게 29일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10월 29일이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이게 하는데 이제 본회의에 상정하는 날인데 그날 딱
처리를 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 안에 예. 그 여러 이제 다른 야당들하고 협의가 잘 될 것이냐. 특히 바른미래당이 지금 여기 응하지 않고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을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일단 통과되면 문제가 그렇죠. 생기잖아요. 심각해지죠. 예. 자유한국당 그런데 우리 요번에 25일, 26일 우리 지금 철야 집회 계획하고 있잖아요. 1박 2일로. 그거에 영향이 네. 미치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공수처법의 문제점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법이 만일 이 대회에서 강행 통과가 되면은 예. 그때는 뭐 저희들 뭐 의원직 사퇴하고 네. 그 즉시 싸워야죠. 뭐 전면적으로 그 싸우는 수밖에 없죠. 지금 근데 일단 그게 그러기 통과가 전에 된 다음에 예. 싸운다. 통과되면 그럼 그걸 번복할 수 있는가요? 통과되기 전에 통과를 막아야죠. 막아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아야죠. 29일에 한다는 건 뭐예요? 29일이 이제 네.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상정이 가능한 날짜죠. 날짜가 되고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지난번 패스트 트랙 예. 한 날서부터 예, 4월 29일이기 때문에 6개월인 네, 10월 180일이라고 그랬잖아요. 180일이니까 그게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일자입니다. 근데 그럼 이제 저희들이 본회의 하는 날을 미리미리 잡거든요. 언제 본회의가 열린다 해서 그래서 패스트 트랙을 예를 들어서 저 공수처법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며칠 본회의가 열리는데 이때 올린다라는 게 날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상황까지 저희들이 지켜보고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된다 싶으면은 전면적으로 아예 근데 보이콧을 하면서 싸워야죠. 패스트 트랙 그 문제가 지금 세 가지가 거기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때 이제 엄청 많이 싸우셔서 근데 그거를 일단은 그래도 못 막아내셨어. 걔네들이 하도 이게 비열하게 수법을 썼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이런 대회 그 애국 대회를 통해서 그거를 지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럼요. 자기네들이 그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예. 그리고 많이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아주 얼굴이 그냥 사색이 돼가지고 지금 쫄아 있다고 완전히 우리말로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25, 26 철야 대회를 통해서 저 사람들 길을 확 꺾어놔야죠. 물론 그래야죠. 예. 그래서 그걸 아주 쪽을 못 쓰게 만들어야죠. 그다음 3일날, 9일날 그래서 수백만의 국민들이 모여서 싸웠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금 25일날 당장 이제 내일 모레 19일날 지금 싸움이 있고 그리고 더 큰 싸움이 지금 25일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상황으로 해서 그 저희들이 압도적인 숫자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 지금 부회장님 이제 국민들은 전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10월 3일, 10월 9일 이틀간에 걸친 국민들의 항쟁을 10월 혁명이다. 그리고 10월 혁명의 완성은 10월 25일, 26일을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모두 이렇게 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문재인 하야로 가는 길이 한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10월 26일 날 끌어내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총선에서 압승을 해서 문재인을 탄핵하기 위한 어떤 의결 정족수를 만들어내는 거. 그러려 그러면 이제 그 내년 총선에 압승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장애물이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수처, 하나는 연동형 비례를 통해 가지고 저들이 장난을 치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원내 투쟁도 하고 또 그다음에 국민들이 전부 이렇게 원내 투쟁 가지고 안 되는 거는 또 국민들이 분노로 국민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결국에는 국민들이 힘을 합치면 뭐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원내투쟁하고 장외투쟁하고 같이 예. 병행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우리 심재철 부의장님이 이렇게 오신 김에 또 10월 19일 날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투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네, 우선 10월 19일 날 지금 자유한국당이 모이기로 했는데 저는 그 투쟁을 장외 투쟁을 하도록 결정한 것은 참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조국이는 잡았지만은 예. 조국이는 격가지에 불과하고 예. 보다 더 핵심적으로 지금 문재인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금 공수처법과 선거법 두 가지가 또한 중요한 제도적인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해결 자체가 굉장히
저희 독자적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고 네. 결국은 국민들의 힘을 빌어서 압도적인 힘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결국 다시 밖에 나와서 왜 또다시 싸우는지 조국이 아웃됐는데 왜 또 나왔는지를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설득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 힘으로 다시 또 싸워야만이 이 공수처를 막아내고 그다음에 또 연동형 비례제도 막아내고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대단히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나라가 망하는 길로 접어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 근데 한마디만 예. 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아니 그 기독당 대표면서 고영일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우리 문재인 역지적죄 이 무슨 죄로 다 고발했잖아요. 체포하라고. 근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렇진 않나요? 검찰에서 네. 해줘야 되는데 네. 검찰이 답답해 죽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아주 너무 속이 상해 죽겠어 그냥 도대체. 우리 자유한국당들 좀 깡다고 이렇게 좀 나와서 좀 어떻게 좀 해보셔요. 그냥 너무 그냥 약해가지고 쟤네들은 얼마나 강해요. 아주 그냥 예. 더불어공산당이라고 그래 나는 그냥 아주 불이 나서 이렇게 정말 붙여서 그냥 아주 그냥 나와서 너무 속이 상해. 잘 싸우겠습니다 하고 아. 그리고 그다음에 검찰 고발해 놓은 것들은 아직 지금 또 공수처 검찰이 지금 예. 또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유. 검찰이 지금 조국 잡는 것은 수사를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제대로 한다 좌고면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기다려보고 있는데 나머지 또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해 놓은 것들은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검찰 자체도 지금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데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기 네. 우리 또 모처럼 우리 심재철 부회장님 오셨는데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고 아 참 맞아 부회장님 가시기 전에 국민들이 다 궁금해할 것 같은데 10월 15일 날 그 평양에서 축구 있었잖아요. 예. 축구 있는데 관중도 없고 이게 도대체 야 그다음에 그 촬영하는데 촬영을 뭐 최소한 200만 화소는 돼야 된다는데 40만 화소짜리 뭐 그것도 그냥 부분으로 찍어가지고 KBS에 보내와가지고 오늘 오후 5시에 KBS 중계 때문에 사람들이 눈 빠지게 기다렸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남북 정책 관련돼서 우리 또 심재철 부회장님이 그 전문가시거든요.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이 축구 중계 안 한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예. 그리고 결국은 지금 문재인 정권이 예. 북한 발악이 김정은 발악이만 하다가 예. 완전히 물먹은 것이죠. 예. 그리고 이거저거 뭐 좀 잘해주면은 이 부분도 풀어줄 거니 하고 예. 그렇게 굴종적이게 굽실거리고 들어갔지만은 예. 완전히 물먹은 거죠. 그렇죠. 저 웃는 얼굴 싸대기 맞은 이런 꼴인데 예.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화질이 안 좋다 하더라도 예.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예. KBS는 당연히 예. 보도를 해야죠. 그렇죠. 화질이 안 좋아도 할 수는 있어요. 예.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예. 그런데도 이걸 안 한 걸 보니까 예. 손흥민이가 굉장히 거칠고 위협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봐서 아주 이 포악하게 경기가 진행됐고 예. 그걸 보면은 관중 없는 것들 상황 속에서 저렇게 억지로 경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예. 사람들이 분통이 터질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예. 기술 저 화질이 안 좋다는 이유로 대충 양승동 사장이 지금 제끼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건 잘못된 거죠. 당연히 중계를 해야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심재철 부회장님도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국민들이 가장 의심하는 대목이 화질이 안 좋은 거는 뭔가를 돌리기 위한 거고 어느 그 탈북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0대0으로 비기지 않고 1대0으로 우리가 이기거나 손흥민이가 한 골을 넣었다 그러면 손흥민이는 다리가 작살났을 것이다. 예, 아마 다리 부러졌을 겁니다. 거의. 예,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워낙 거칠어서 이제 부회장님 예. 판단은 워낙 거칠기 때문에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을 것이다. 뭐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이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면 아 저게 축구도 아니다. 예, 축구인지 레슬링인지 금방 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저 새끼들은 저게 뭐야? 예, 대번에 알죠. 동네 축구도 아니고 저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입에서 자연히 욕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고 예, 북한의 스포츠를 이용해서 북한에 접근한다. 예. 이게 얼마나 허구라는 것을 사람들이 금세 알아버리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많던 것 같아요.
지금 김문수 TV 시청자님 심재철 부회장 특종입니다. 심재철 부회장님의 그 북한 그 평양 10월 15일 날 축구 중계가 양성동 사장이 소위 말해서 그 화질이 나쁘다는 어떤 핑계를 대지만은 조금 의구심이 간다. 정말 어떤 경기가 얼마나 거칠었으면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이 가고 또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번 어떤 그 축구를 통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여태까지 북한에 대해서 온갖 퍼주기 하면서 북한이 대한민국을 뭔가 그러니까 좀 평화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어떤 모습 또는 그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다 하는 모습을 완전히 반하는 모습을 보일까봐 반하는 모습을 보일까봐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아마 그 방송을 안 한 게 아닌가. 오보다 씨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축구 때문에. 네. 그래서 축구 경기면은 정상적인 축구 경기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뻔히 아는데 예. 전혀 그 꼴이 아닌 예. 뭐 레슬링을 하자고 덤벼드는 놈들한테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 그리고 아니 저질하려고 우리가 지금 예. 북한에 예. 굽신거리고 이랬었던가 예. 국민들이 대번에 알게 될 겁니다. 아마 그걸 예. 보면은 그래서 지금 양승동이가 이걸 틀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의혹이 있다 이거죠. 예. 그 부회장님이 그거 좀 계속해서 국회에서도 좀 촉구해가지고 국민적인 관심사거든요. 제가 우리 오늘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오늘 다시 KBS에서 튼다는데 혹시 아냐고 그리고 그 봐야 되는데 다시 같이 보자고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했는데 뉴스에 다시에서 뭐 화질이 나빠서 못 튼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이제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나온 게 텅 빈 그 관중석, 그렇죠. 텅 빈 관중석. 세상에 월드컵 축구 예선전을 하는데 이건 내가 봤을 때 피파에서도 제재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럴 겁니다. 아마. 얘기했죠. 예. 피파에서. 예. 피파 회장이 얘기했어요. 현장 봤으니까요. 우리 심재철 부회장님이 또 정의롭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또 밝혀낼 겁니다. 아니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손흥민이 네. 잠깐 인터뷰하는 거 내가 봤거든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내가 하도 시끄러워서 잔소리는 똑바로 안 들리는데 보니까 그쪽에서 너무 아주 거칠게 예, 예. 이거 경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거기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다. 예. 그러면서 손흥민이든 말을 단을 못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떻게 진행이 되고 펼쳐졌다는 말을 억지로 이게 참아가면서 예, 예. 인터뷰를 아주 그냥 정제해갖고 하느라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는 그랬을 생각이 겁니다. 들었어요. 우리 김문수 TV 시청자 여러분,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또 스포츠맨이 손흥민인데 손흥민이가 반 죽을 뻔했답니다. 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도 아직까지 뭐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에 뭐 퍼주려고 하는 사람들 삶은 소대가리 정말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심재철 부회장님은 예전에 교통 이제 참 사고로 좀 다리가 다치셔가지고 의자에 아니면 이렇게 여기에 방석에 앉기가 불편해서 우리 근사님들이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 괜찮으시죠? 아유 심재철 부회장님을 부회장님이 정말 반듯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르신들을 안 모시는 분인데 뭐 요 상황이 이렇다 하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시기 잠깐만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예. 저는 이 공수처법이 너무나도 그게 심각하다는 걸 이제 국민 한 사람 느끼는데 우리 부회장님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야당의 정말 제일 정당이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겁을 주기 위해서 딱 사표를 다 던져버리고 통과를 못하게 하면 어떨까요? 네, 그럴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통과되고 나서는 힘드니 통과되기 전에 뭔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속이 답답해서 막 진짜 여기 한국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진짜. 좀 저기 외국으로 어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는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답답해서 이게 울분이 터져서 그냥 분이 나서 여기 가서 기도라도 막
막 문재인 개새끼하고 욕 좀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왔죠. 예,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욕쟁이 됐어요 이제 개새끼 솔새끼만 하죠. 아니 여기 우리 출연하셔가지고 이병님 근사님은 한마디도 못 하셨는데 저는 그냥 우리 심재철 친구 따라왔어요. 심재철 부회장님한테도 한마디 하시고 아니 저는 우리 이게 김문수 잘 시청자들은- 몰랐어요. 정치가들은 잘 우리가 뭐 생각을 안 정치 하고 문제 알았어? 잘 뭐 이름도 잘 모르고 그래요. 네. 오늘 또 난 처음 뵌 것 같은데. 아니 유튜브에서 뵀어요. 그래서 그냥 정치가들이 좀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공산나라 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뛰어나와서 이렇게 뭐 예. 밤잠을 설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정말 복음화되어서 이북의 백성들도 구원하고 정말 세계 각국의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부회장님, 우리가 정강훈 목사가 여기 127일째, 네. 그다음에 김문수 지사가 53일째거든요. 김문수 지사하고 그 차명진 의원이 과로로 감기가 와가지고 며칠 전부터 계속 감기 먹고 시달리다가 오늘 8시 경에 좀 주사를 맞고 오늘 일찍 귀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북을의 우리 민병웅 위원장하고 이제 제가 오늘 또 이제 야간에 우리 철회하시는 분들 이렇게 인터뷰도 좀 하고 리포팅을 하는데 김문수 TV 시청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인터뷰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문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대단히 위태롭습니다. 흔히 우리들이 얘기하듯이 나라가 망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불안감 저희들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든 것 떨치고 그야말로 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지금 조국이 사퇴시키기 위해서 전 국민이 나서 싸웠고 이제 2단계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제 아마 순서는 공수처법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법 2단계 투쟁을 그야말로 또다시 가열차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공수처법이 국회의원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국민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이 좌파 정권들이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독재를 하기 위해서 검찰을 합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법을 저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자유한국당에서는 모든 것을 다 걸고 싸울 것이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수처법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를 잘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시민들의 투쟁에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해나갑시다. 화이팅! 심재철 부회장님이 삭발을 하던 날 제가 한 30분 후에 머리를 깎았습니다. 차명진 의원하고. 근데 제 머리가 더 길어 보이죠? 근데 여기가 그 청와대 앞이 추운 게 아니고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이 청와대 앞에 열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조금 더 빨리 자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정말 열정이 많으시는 어떤 우리 저 부회장님입니다. 아유,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부 감사합니다.